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데이터는 온화하게 나왔지만 역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려했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숫자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투심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나온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상당히 큰 편이었죠. 다우 지수가 1.3% 약세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중 2% 넘는 낙폭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S&P 500도 1.4%대 급락 나왔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 그리고 20%대 낙폭부터는 약세장, 베어마켓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죠. 참고로 여기에 없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죠. 고점 대비해서 19% 떨어지면서 약세장 진입에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던 건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입이었습니다. 관세 정쟁이 격화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제 장과 사실 비슷했던 점은요. 경제 데이터는 온화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경제 데이터가 온화하게 나온 점에 어제 장이 집중했다면 오늘은 경제 데이터보다는 관세 전쟁이 격화된 것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큰 폭으로 흔들렸다는 점이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의 재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산 모든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죠. 앞서 어제부터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부과 발효가 됐고 여기에 즉각 반응해서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그럼 우리도 부과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재차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고요. 장 초반에도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이 작았던 지수 뒤로 갈수록 낙폭, 딥이 깊어지는 모습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미국이 강탈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교역국들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강탈을 당해오고 있고 교역국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관세도 예상대로 강경하게 진행할 거라는 입장 되풀이했습니다. 4월 2일에 예정된 포괄적인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입장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죠.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 보탰는데요. 그는 CNBC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간 있을 시장 변동성은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미국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가 유럽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유럽, EU와 같은 유럽연합과 같은 통상 블록에 대해서 품목 한두 개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죠. 이렇게 미국의 경제 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관련한 강경한 입장 되풀이하면서 의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고 시장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우선순위는 밀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PPI 도매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보합권 유지했어요. 전월 대비 1월 대비해서 0% 상승률 나왔고요. 전문가들 월가에서는 그래도 0.3%가량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했는데 큰 폭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이었고 이전치인 1월 상승률인 0.6%에 대해서도 수치 큰 폭으로 밑도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월가의 예상치 3.3%를 밑돌았고요. 또 이전치인 3.7% 대비해서도 0.5%포인트나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된 CPI와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예상치,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이 말인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시장에서는 증시 상승으로 돌려놓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용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6천 건 밑돌았고요. 또 이전치 대비해서도 2천 건 밑도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해고한 인력 수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해고가 대규모로 일어난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해고 시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고용 수치가 다시 흔들리면 실업 쇼크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고용 데이터도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와 비슷하게 각종 경제 데이터는 온건하게 집계가 됐지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 달리 시장이 하루 만에 반락하는 흐름 나타났네요. 그럼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M7 기술주들 전부 하락입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테슬라가 3% 가까이 빠지면서 3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아마존과 구글도 2.5%대 하락, 메타는 5% 가까이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초록불 들어왔던 반도체단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약보합 그리고 브로드컴 1.48%, AMD 2.6%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량 하락 나왔네요. 오늘 섹터 가운데서 가장 하락폭이 깊었던 것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이 임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자세한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빅테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봅니다. 3%대 하락 나왔죠.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ADAS, 즉 FSD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두 측에서 엔지니어, 매핑 엔지니어들을 테슬라 베이징 사무실에 파견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신호등이나 중국의 미세한 매핑 기술을 합치고 좀 강화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의 현지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주가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구글에서 사용자가 제미나이 AI 비서를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미나이의 캘린더 그리고 메모 같은 개인적인 기능을 앱을 연결해서 AI 비서를 개인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5%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리면 이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조회수 값이 특정 인계값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즉각 수익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네, 계속해서 종목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외 종목들, 먼저 인텔입니다. 인텔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던 CEO 공석이 메워졌습니다. 립부탄 CEO가 신임 CEO로 임명이 된 건데요. 갤싱어 이후로 거의 3개월 만입니다.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14%대 폭등 나왔습니다. 같은 이슈로 인해서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도 상승 나왔는데 정규장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은 아무래도 불안한 실적 그리고 불안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 제조업체인데 4%나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EPS,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이 아메리칸 이글의 CEO가 1분기의 시작이 좀 늦어졌다. 올해 1분기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너무나 추웠던 날씨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은 달러 제너럴입니다. 미국의 저가 할인점인데요. 반대로 4%대 상승 나왔습니다.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다만 EPS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 나왔어요. 달러 제너럴 측은 매장 구조 조정 그리고 폐점 등의 이슈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제너럴도 CEO가 불안감을 있는 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저가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소비 둔화가 계속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주 체크해보죠.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13%대 급락 나왔는데요. 사실 매출과 EPS는 시장 월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닝 비트가 나왔는데 시장은 AI 수익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주목을 했네요. CFO도 사실 이 실적 컨퍼런스에서 매출과 EPS, 이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기뻐했지만 시장에서는 제시된 가이던스가 그대로인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AI로 인한 수익성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예상과 이전 전망치와 똑같이 제시했기 때문이었죠. 14% 가까운 폭락 나왔습니다. 다음 아이로봇 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제조하는 업체죠.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아마존과의 합병 계약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주식인데요. 오늘 사상 최악의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장중에는 40% 넘게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죠. 회사는 존속 가능성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습니다. 향후 1년 안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인력 감축이나 제품 판매 가격 완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상품 가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가격 보시죠. 현재 온스당 2,997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금 가격 트럼프 이슈,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는 온스당 3,5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골드 퓨처스 현재 구간에서 3,000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